사장님,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사장님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군.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철민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다. 무슨 상황일까요? 이야기에 앞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영 할머니는 한때 서울의 패션계를 뒤흔들었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패션 소품은 모든 매장에 진열되었으며 그 액세서리들은 곧 서울의 거리에서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당대의 세련된 스타일을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다. 그녀가 만든 액세서리 하나하나가 예술이었고 그것을 손에 쥔 사람들은 마치 자신도 특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꼈다. 그때 할머니의 공방은 하얀 벽, 금빛 액자,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작업대가 놓인 공간으로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작품들은 모두 하나같이 고상하고 우아했다. 그 시절 재영 할머니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첫 번째로 공방의 커튼을 열었다. 아침 햇살이 조용히 스며드는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세상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곳은 그녀만의 작은 왕국이었다.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번화가, 거기서 걸어가는 사람들의 멋스러운 옷차림을 보며 할머니는 자신만의 디자인을 머릿속에 그렸다. 그녀의 손끝에서 수백 가지의 브로치와 머리핀이 태어났다. 각각의 작품은 할머니가 가진 세련된 미적 감각을 물씬 풍기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런 영광도 잠시였다. 사업 확장을 하며 할머니는 점차 무리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더 큰 규모로, 더 빠른 속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은 그녀를 괴롭혔고, 그로 인해 생산 라인은 늘어났지만 품질은 저하됐다. 그녀의 창의적인 감각이 아닌 속도와 물량을 중시하는 경영 스타일로 바뀌었고 그 결과는 처참했다. 사업이 실패하던 날 할머니는 고요한 공방에서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목소리는 차갑고 무겁게 들려왔다. 부도 소식이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한 손을 간신히 부여잡고 그녀는 멍하니 공방의 벽을 바라봤다. 벽에 걸린 작품들 하나하나가 마치 할머니의 자식처럼 느껴졌다. 직원들은 아무런 말 없이 돌아섰고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등을 돌렸다. 할머니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홀로 남겨졌고 그 순간의 고독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운 공기처럼 가슴을 조였다.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절망 속에서 할머니의 마음은 차갑고 텅 빈 공간만을 느꼈다. 몇 개월 후 할머니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공방으로 돌아갔다. 거기에서 그녀는 외롭지만 다시 처음처럼 작업을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다 다른 세상 사람들 같았다. 공방 안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 할머니는 불안과 고독을 맛보았다. 벽에 걸린 작품들은 하나둘씩 먼지를 뒤집어 쓰고 생기를 잃었다. 할머니는 서서히 손끝의 감각을 되찾기 시작했다. 작업대 위에서 정교하게 액세서리를 만들었다. 손에 쥔 브로치가 그렇게 생겨날 때마다 할머니는 마치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라도 잡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이렇게라도 해야 돼. 내가 끝까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이어갔다. 그 외진 공간에서 그녀의 세계는 여전히 활기를 띠고 있었다. 그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서 홀로 만들어내는 작품들만이 할머니의 삶을 이어가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다. 한편 가족들은 할머니의 고독을 외면한 채 각자의 삶을 살았다. 그들은 할머니가 고백하던 꿈들이 비현실적이라고 했고, 이제는 그저 시간이 지나며 사라져버린 이야기로 치부했다. 그러나 할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만든 소품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창의력과 열정이 세상에 남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 믿고 있었다. 그렇게 수많은 날이 지나고 다시 한번 할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낸 소품들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이다. 공방의 조그만 창문을 통해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던 어느 날, 재영 할머니는 손끝에서 하나의 브로치를 완성했다. 그날 여느 때처럼 그저 흘러가는 하루처럼 느껴졌지만 할머니는 이상하게도 그 작품에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 브로치의 조각들을 손에 쥐면서 그녀는 지난 날들을 떠올렸다. 이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내 것이었구나.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작품을 공들여 감쌌다. 그 순간 손끝에 감도는 무게는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가슴속 깊은 곳에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다.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지만 공방의 분위기만큼은 달라졌다.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기분이었다. 외부와의 소통은 극히 제한적이었지만 손님들이 하나 둘씩 찾아왔다. 그들은 할머니의 소품을 보고 다시 그 찬란했던 순간들을 떠올린 듯했다. 소품 하나하나가 다시 세상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그 작품이야. 예전 그 명성 그대로야. 할머니의 소품은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퍼져나갔다. 하루는 공방의 문을 열고 나가려던 할머니가 한 젊은 여성을 만났다. 그 여인은 눈빛이 강렬했지만 한편으로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사장님, 혹시 이 소품을 대량 생산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할머니는 놀라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의 손에 들린 것은 바로 할머니가 며칠 전 만든 한정판 브로치였다. 저희 회사에서 판매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담당할 수 있습니다. 저희 기업과 브랜드 협업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그 여인을 바라보았다. 물론 한때 기업과 협력하며 잘못된 판단으로 큰 실패를 맞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걸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여인의 눈빛에 확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내 작업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줄 기회야. 라고 생각했다. 그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할머니는 담담히 대답했다. 그날부터 할머니와 그 여인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여인은 할머니의 작품을 기업의 디자인 팀과 연결시켰고 할머니의 조그만 공방은 곧 큰 변화의 문을 열었다.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산 과정이 시작되었고 할머니는 자그마한 공방에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대한 공장으로 향하는 일련의 과정을 맞이하게 되었다. 생산 라인은 그녀가 상상한 것과는 달리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갔지만 그녀의 세심한 디자인 감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초기에는 대량 생산이라는 개념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다.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일은 세상의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한 단계씩 그 과정을 밟아갔다. 대량 생산을 맡은 팀이 할머니의 디자인을 변형하거나 단순화하려는 유혹을 단호히 거부했다. 그녀는 말없이 설계를 조정하고 각도와 색을 다시 한번 재검토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눈앞에 놓인 첫 번째 대량 생산 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것은 예전의 브로치들이 지닌 그 아름다움과 독창성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자마자 사람들은 그 소품들을 손에 넣으려 몰려들었다. SNS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할머니의 소품을 찾는 댓글과 리뷰가 넘쳐났다. 이건 예전 그 시절의 느낌 그대로야. 할머니의 브로치가 다시 돌아왔네. 팬들은 할머니의 소품을 하나씩 장만하며 그 브랜드를 자신의 스타일로 삼았다. 그 소품들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닌 사람들의 개성과 감성을 담은 상징이 되었다. 그때 할머니는 한 가지 진리를 떠올렸다. 이것이 바로 내 손끝에서 나오는 진짜 작품이라는 신념이
대기업의 협업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났음을 느낀 것이다. 할머니의 사무실에 전화벨이 울리며 다시 한번 긴 침묵이 흘렀다. 재영 할머니는 전화기를 들고 그 이름을 듣자 잠시 생각에 잠겼다. 철민. 20년 전 사업이 부도나기 전 함께 일했던 동업자. 그 시절 사업에 대한 꿈과 대화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하지만 그와 함께한 시간은 짧고도 쓰디썼다. 철민은 그 당시 회사가 무너지기 직전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고 떠났고 그가 떠난 뒤 모든 게 무너졌다는 걸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철민입니다. 철민의 목소리는 차가운 계산이 묻어났고 그 속에는 얄미운 미소가 느껴졌다. 오랜만이네요, 철민 씨. 정말 사장님의 회사가 이렇게 다시 번창하는 걸 보니 기쁩니다. 그동안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사장님의 성공을 보면 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사실 사장님과 다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민의 목소리에는 계산과 의도가 엿보였지만 차분하고 신중한 듯한 태도를 유지하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다시 나와 일한다고요? 사장님, 그때는 저도 너무 급했어요. 그게 지금은 후회스럽습니다. 사장님의 감각과 비즈니스의 진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사장님과 다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철민의 말 속에는 여전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산이 묻어 있었다.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이 고요하고 멀게 느껴졌다. 이제는 제 방식대로 사업을 하고 싶어요. 사장님, 저는 예전에 제가 아닙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사장님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과 같은 사람과 함께 일을 하고 싶지 않아요. 굴러들어온 복을 차는군. 당신은 후회하게 될 거야. 철민의 마음은 분노로 가득 찼다. 철민은 할머니의 회사와 치열하게 경쟁하는 기업을 몰래 부추기기 시작했다. 그는 할머니의 약점을 파고들며 차근차근 작전을 펼쳤다. 철민은 냉철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할머니의 브랜드가 상대할 수 없는 틈새를 찾아내었다. 경쟁사의 가격을 한없이 낮추고 할머니의 브랜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은 광고를 속속들이 퍼뜨리기 시작했다. 모든 움직임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할머니에게는 한치의 의심도 들지 않도록 철민은 그가 관여한 모든 흔적을 지우며 은밀하게 숨어 있었다. 그가 벌인 일들은 모두 할머니의 눈을 피해서 일어났고 그 어떤 증거도 남지 않게 교묘하게 숨겨졌다. 철민은 눈 하나 깜짝이지 않으며 할머니의 뒤에서 점차적으로 그의 계획을 실현해 나갔다. 이 모든 일이 결국 어떻게 돌아올지 알면서도 철민은 당장 눈앞의 성공만을 위해 움직였다. 그의 얼굴에선 미소 대신 날카로운 계산만이 번뜩였고 그가 만들어가는 작은 변화들이 마치 폭풍을 예고하는 듯했다. 철민은 다시 한번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는 유연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사장님, 사업이 힘들다고 들었습니다만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아직 기회는 있죠. 하지만 재영 할머니는 철민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 말 없이 고요히 그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 담긴 것은 바로 그의 진심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시선이었다. 할머니의 가슴 속에서 철민과의 과거가 떠오르며 그 상처가 다시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었다. 그가 떠났을 때의 배신감, 그 이후 할머니가 온 힘을 다해 일궈낸 모든 것들이 철민의 교활한 계획에 의해 무너질 뻔했음을 기억하며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만두세요. 이제 더 이상 속지 않아요. 할머니는 철민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다. 사장님, 저는 이제 그때와 다릅니다.
철민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재영 할머니는 일어섰다. 그녀는 침착하게 철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 어떤 감정도 숨기지 않으며 그의 모든 계산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당신이 지난 몇 달 동안 내 회사를 어떻게 망가뜨리려고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가격을 끌어내리고 비방하는 광고를 퍼뜨리면서 세밀하게 내 브랜드를 망가뜨리려 했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나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게 당신의 목표라면 여기서 끝입니다. 철민은 한순간도 당황하지 않았다. 자신이 이미 이길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할머니의 단호한 말에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그리고 그의 입술에서 얄미운 미소가 번졌다. 그래서 철민은 비웃듯 말했다. 할머니는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서류들을 꺼냈다. 서류들 속에는 철민이 벌인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경쟁사를 이용해 유통시킨 값싼 물건들, 그리고 그 물건들을 고의로 불량품으로 만들어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려 했던 계획들이 모두 적혀 있었다. 철민이 어떻게 교묘하게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했는지 그 치밀한 전략이 서류마다 생생히 기록되어 있었다. 당신이 지금까지 해온 짓을 나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는 그 서류들을 펼쳐 보이며 차분히 말했다. 당신이 계획한 불량품들, 품질이 낮은 물건들을 유통시키며 가격을 낮추고 내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동안 어떻게든 회사를 지켜왔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철민은 얼굴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한 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당신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는 이렇게 쉽게 쓰러지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더 악착같이 싸워왔을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서류를 철민 앞에 내밀며 말했다. 이제는 당신이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할머니는 자신의 손을 들어 그 서류를 펼쳐 보였다. 이건 법적 증거입니다. 이제 당신은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철민은 그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일이 전개되지 않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더 이상 할머니에게 복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의 시선에서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이제 그녀를 멈출 수 없었다. 재영 할머니는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회사를 재건해 나갔다. 그동안 철민이 만든 방해를 극복하면서 할머니는 자신만의 길을 확실히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가 준비한 복수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몇 달이 흐른 후 할머니의 회사는 빠르게 회복되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대중과의 신뢰를 다시 얻기 위해 품질 개선과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데 집중했다. 가격을 낮추거나 싸구려 물건을 팔아넘기는 대신 상품의 가치를 높이고 브랜드의 명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했다. 할머니는 철민의 예상과 달리 자신만의 방법으로 회사를 재건하고 있었다. 품질 좋은 제품과 진실된 마케팅을 내세워 그녀의 브랜드는 다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전보다 더 많은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아갔고 회사는 안정세를 보였다. 한 번의 실패가 그녀를 절대로 물러서게 하지 않음을 증명했다. 할머니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며 고객들과 소통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자세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매우 따뜻하고 신뢰감을 주었다. 고객들은 할머니의 진정성에 다시 마음을 열었고 회사는 점차 성장을 거듭했다. 할머니는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그녀는 트렌드를 파악하며 시즌마다 새로운 제품을 선보였다.
그녀의 소품들은 고품질과 특별한 디자인 덕분에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했다.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서 그녀의 액세서리들이 판매되었고, 다양한 나라의 유통업체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해외로 직접 배송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할머니는 여전히 브랜드의 철학을 정직과 신뢰로 삼았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끊임없이 고객들에게 선보일 수 있었던 가치였다. 철민이 그녀의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했을 때 그녀는 오히려 이와 같은 철학을 지켜나가며 다시 일어섰다. 할머니는 정직한 품질과 고객을 위한 노력이 결국 가장 큰 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제품을 만들 때마다 한 명 한 명의 고객을 생각하며 디자인을 했다. 그녀의 패션 소품들은 기능성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요소까지 담고 있어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했다. 할머니는 우리 브랜드의 소품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작은 기쁨이라고 자주 말했다. 철민은 할머니가 이룬 성공을 지켜보며 한때 자신이 잘못된 길을 선택한 것을 깨달았다. 할머니는 자신을 배신한 그 순간에도 복수에 집착하기보다는 더 나은 방법을 선택했다. 철민은 할머니의 성공을 보며 단지 사업의 성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신뢰와 정직,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이 그 성공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결국 철민은 자신도 다시 일어설 기회를 찾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목표로 삼은 것은 예전처럼 단순히 성공을 위한 경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진정으로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으며 사업을 해나가고자 했다. 할머니의 성공을 본 후 그는 복수의 끝이 진정한 승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할머니의 성공을 보며 진심으로 고백했다. 재영 사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이뤄낸 일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신뢰와 희망을 주는 일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